자, 이번 차시에서는 양안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안시 기능이다 하면은 이제 양안을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한눈으로 봐도 보이는 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양안을 이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외부를 봤었을 때 하늘을 이렇게 가리고 보게 되면 각각 이렇게 가리고 보면은 외부가 똑같은 곳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약간씩 다르게 보이거든요. 약간씩 달라요. 그렇지만 요 각각 눈에서 받아들인 영상을 하나로 합치고 그리고 인지할 때는 되는 CPG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인지가 되는데 요렇게 약간 다르게 이렇게 들어온 영상이 합쳐지면서 얻을 수 있는 감각이 입체감, 원근감, 공간감 이런 것들이에요. 즉 양안시 이제 두 눈이 있음으로 해서 두 눈이 제 기능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감각은 바로 이제 입체감, 공간감, 이런 이제 원근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역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두 눈을 다 이용하지 못한다. 한 눈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두 눈 중에 시력이 한 눈이 이제 너무 안 좋아서 현저히 안 좋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두 눈 중에서 좋은 쪽 눈만 거의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양안시가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뭐 사시 같은 경우에도 건강한 눈이랑 사시안이 있으면 사시안 쪽의 영상은 거의 이제 배제 억제가 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눈이 있지만 결국은 한 눈밖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가 입체적인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2D로 보이는 거죠. 그림처럼. 근데 이제 일부 이런 식으로 한 눈만 이제 사용을 한다 해도 전혀 입체감이 이제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니고요. 경험적 입체감이라고 해서 약간의 입체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두 눈을 이용을 할 때보다는 이제 현저하게 이 입체감 부분 공간감, 원근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잘 이제 거리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양안시라고 하면은 두 눈의 기능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능,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양안시의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원인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양안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런 양안시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작용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양안시가 뭔가, 그리고 이 양안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양안시 기능이 이루어지는가, 요 단계적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안시란 뭐냐? 양안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생각해봤을 때 저희가 두 눈에서 각각 영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두 개로 인지 안 하죠. 하나로 합친단 말이에요. 융합이라고 하나로 합치게 되는데 이때 조건들이 있어요. 양안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동일해야 된다. 요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됐었을 때 하나의 상으로 합쳐지고 하나로 인지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좌우안에 이제 망막에 이제 정상적인 어떤 상이 결상이 되기 위해서는 망막에 있는 시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될 거고 이것들이 다시금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까지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이 과정들이 사실은 다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이제 기능 자체가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돼서 상을 하나로 합쳐서 인식하게 되는 기능 자체를 양안시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양안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될까요? 양안에 각각 정상적으로 그 대응점 관계의 상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자 하는 사물 쪽으로 눈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바로 주시라고 해요. 주시는 내가 원하는 쪽을 사물을 보게 되는 게 주시인데 이제 저희는 다 이제 뭐 크게 문제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하는 쪽으로 눈알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시가 되지 않는 경우, 내가 원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사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양안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주시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픽세이션, 시선을 물체 쪽으로 돌려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요 기능인데 아기를 이렇게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기가 갓 태어났었을 때 엄마랑 눈 맞춤을 할 수 있던가요? 태어났었을 때 아기의 시력도 좋지 않죠. 플러스 2.5디옵트의 원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사물을 제대로 인지도 하지도 못할 뿐더러 태어났었을 때 당시는 눈알을 갖다가 제대로 돌리질 못해요. 원하는 쪽으로 눈을 갖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주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눈 맞춤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기는 이렇게 계속 눈을 갖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시가 이제 그래도 이제 가능한 시기가 생후 한 5, 6주 정도가 돼야지만이 생후 5, 6주 정도가 돼야지만이 주시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던가요? 아기가 태어났었을 때는 눈 맞춤을 잘 못하지만 이제 이 주시 훈련을 또 하기 위해서 눈앞에다가 모빌이라는 걸 걸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시기능도 태어나면서 계속 발달을 할 텐데 우선적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사물 쪽으로 눈을 돌리기 위한 주시 기능을 갖다가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계속 누워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래서 모빌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빌을 걸어주게 되면은 눈을 그 모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름의 주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 모빌 걸어줄 때 한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어났었을 때 이제 처음에 사용하는 모빌은 흑백 모빌을 사용을 해요. 왜냐면은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시력도 좋지 않고 색감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걸 갖다 걸어주게 되면은 구분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흑백이 이렇게 대비가 큰 흑백 모빌을 갖다가 먼저 걸어줍니다. 걸어주고 가까운 곳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감을 두면서 이런 식으로 거리도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흑백 모빌을 걸어주다가 그리고 좀 아이가 조금 더 성장했었을 때 컬러 모빌로 바꿔주면서 컬러 감각도 이제 바꿔주고 그래서 모빌 걸어주는 것도 단순하게 놀이 때문에 걸어주는 건 아니고 놀이도 크죠. 사실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서 심심할 텐데 맞죠.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능을 발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모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생후 한 5, 6주 정도가 돼야지만이 엄마랑 눈 맞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 이제 결혼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애기 태어났었을 때 눈 맞춤 못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아시가 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그 이제 전제 조건이 일단은 내가 보고자 하는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주시가 돼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조건인 거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양안시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아니 이상이 없다. 아니 이상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했죠? 사위, 사시. 이렇게 있어요. 자, 사위, 사시 봤었을 때 일단 둘 다 아니 이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정도가 심한 게 사시. 눈이 팩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주시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사회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또 분명히 이 사람 눈에는 아니 이상이 있어요. 아니 이상이 있지만 이걸 갖다가 안구 운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융합할 수 있는 힘이 융합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사위가 있는 사람은 눈이 되게 막 모으고 벌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시가 가능하게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안정 피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양안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상이 없거나 아니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정의가 되겠고, 그리고 아니 이상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라고 할지라도 융합력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융합력이 더 큰 경우가 사위고 융합력보다 이제 아니 이상이 더 큰 경우가 사시인 거죠. 아니 이상이 더 큰 거고, 그죠? 아니 이상, 그리고 사위는 아니 이상보다 융합력이 더 큰 거죠. 아니 이상을 이렇게 보정해 줄 수 있는 융합력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상 아니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양안시가 가능해서 입체시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니 이상이 더 크다 보니까 이걸 보정할 수 있는 융합력이 이제 요걸 갖다가 다 보완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양안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입체시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어야 된다. 요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상이 없거나 뭐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융합력보다 그 아니 이상이 적어야 된다. 사위를 얘기를 하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둘째 안구 운동이 양안 모두 정상이어야 한다. 그죠? 안구 운동 내가 보고자 한자고 주시가 이제 가능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융합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도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구 운동이 양안 모두 정상이어야 하고, 그래서 망막에 이제 그 대응점 위치에 결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결상된 그 정보가 대뇌까지 제대로 정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상된 정보를 뇌까지 잘 전달을 해서 인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만족이 돼야지만이 어느 한 곳에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다 만족이 돼야지만이 양안시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안시의 정의 그리고 성립하는 그 과정 한번 살펴봤고요. 자, 양안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용어와 그 의미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양안시 생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총 4가지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응점이라는 게 있고 비대응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제가 대응점, 비대응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요 내용을 들으시고 나면 좀 더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응점, 비대응점이 있고 정상 대응이냐, 이상 대응이냐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해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응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은 양안에 맺혀진 그 사항이 대응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망막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대응점이라고 하면 중심화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양안에 각각 맺힌 영상도 하나로 인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맺히려고 하면은 서로 대응점 관계에 맺혀야 되는데, 지금 밑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왼쪽 눈에서의 중심화, 이제 포비아, 왼쪽 눈에 포비아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여기에 결상이 되고 오른쪽 눈에 있어서도 중심화 이렇게 딱 결상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의 영상으로 인지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심화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같은 방향, 같은 거리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상점은 대응 관계에 있어요. 근데 같은 방향이 아니거나 다른 방향에 있거나 혹은 같은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 거리가 다른 경우에는 비대응점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밑에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지금 이쪽이 왼쪽 눈이고 여기가 오른쪽 눈이고, 지금 F라고 표시된 부분은 중심화 포비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각각 눈에서 들어온 이 영상에 있어서 그 위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보관이라는 것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눈 사이에다가 중보관을 임의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중보관, 두 눈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중보관이라고 하거든요. 중보관을 그렸어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 눈에 있어서 대표적인 대응점이 중심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왼쪽 눈에서 여기 중심화의 결상이 됐고 오른쪽 눈에서도 이 중심화의 결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중보관에서 하나로 인지가 됐었을 때 그 위치는 딱 중간에 FL과 FR이 이렇게 겹쳐진 상태로 이렇게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상으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봤었을 때 왼쪽에서 A점이 있고 오른쪽에서의 A점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서의 그 B점이 있고 오른쪽 눈에서의 B점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대응점 관계에 있는 그 관계에서의 어떤 결상이 된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비대응점 관계로 결상이 된 상태거든요. 어떤 게 대응점 관계로 결상이 된 거고 어떤 게 비대응점 간의 어떤 관계로 결상이 된 걸까요? 자,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응점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 중심화를 기준으로 같은 방향, 같은 거리에 결상이 된 그 관계를 대응점 관계라고 한다.
자, 비대응점이라고 하면은 중심화를 기준으로 다른 방향이든지 혹은 같은 방향이라 할지라도 거리가 다르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대응점 관계라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A는 어떨까요? A. A를 중보관에다가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보게 되면, 자, 우선 A는 왼쪽 눈에 있어서 이 중심화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에 이렇게 탁 결상이 된 거죠. 오른쪽 눈에 있어서도 이 중심화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에 딱 결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보관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중보관에서의 중심화 FLR이 이렇게 겹쳐진 이 부분에서 L 왼쪽 눈의 중심화를 기준으로 지금 A점은 이렇게 가서 지금 여기 L이 이렇게 결상이 된 상태로 그려질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눈에서도 지금 오른쪽의 중심화가 여기 기준이 되겠죠.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여기 기준으로 이쪽 방향이잖아요. 여기 기준으로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A점 같은 경우에는 양안에서 대응점 관계로 이렇게 결상이 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상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요런 이제 정상 대응 관계로 결상이 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AL과 AR은 대응점 관계. 이렇게 대응점 관계로 맺어지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융합이 가능한 이런 정상 대응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과는 좀 다르게 B점에 대해서 한번 이 중보관에다가 그 위치 관계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점을 보게 되면 왼쪽 눈에서 지금 이 중심화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에 요만큼 떨어진 위치에 결상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럼 먼저 요거부터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왼쪽 중심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려보시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진 이쪽 부분에 왼쪽 눈에 이 B점이 결상이 된 것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려진다. 자, 그런데 오른쪽 눈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 눈에서 이 중심화를 기준으로 요만큼 떨어졌는데 방향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완전 반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 눈에서는 여기에 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점 관계 아니죠. 이런 경우엔 비대응점 관계, 이상 대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인지가 되느냐? 왼쪽 눈 같은 경우에 여기 결상이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인지할 때는 이쪽 방향에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사과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B점에 왼쪽 눈이 보는 게 이쪽으로 인지가 되고,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 이쪽 방향에 인지가 되는 거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물을 사과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각각 눈에 맺혀진 그 상점 관계가 비대응점 관계로 결상이 되면 하나로 합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 개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위치가 다르게. 바로 이게 복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B와 같은 경우에는 비대응점 관계예요. 비대응점 관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융합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복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응점, 비대응점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심화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대응점이라고 하면 중심화에서 같은 거리, 같은 방향에 있는 점을 대응점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응점 관계에 있는 것은 정상이 대응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감각성 융합이라는 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나로 어떤 상을 합칠 때를 융합이라는 용어를 써요. 퓨전이라고 하는 융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융합도 크게는 감각성 융합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성 융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융합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대응점 관계 딱 맺혔다라고 하면은 운동성 융합은 필요가 없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감각성 융합만 작동을 해가지고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비대응점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망막 중심화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에 있지 않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방향이 같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같은 거리에 있지 않는 점을 비대응점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복시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상 대응이 돼서.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비대응점 관계의 상이 결상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복시가 일어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복시가 일어나긴 할 텐데 복시가 너무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눈은 대응점 관계로 그 상점을 이동시키려고 눈알을 막 움직여요. 눈알을. 그래가지고 이 눈알이 충분히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비대응점의 관계에 결상된 이 상을 대응점 관계로 옮겨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못 옮길 수도 있죠. 너무 심하면은 못 옮기고 내가 운동성 융합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양만큼 비대응점 관계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운동성 융합이 개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대응점 관계에 맺혔다라고 해서 반드시 복시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비대응점 관계에 맺혔을 때 안구 운동이 개입이 될 수 있는데, 이 운동성 융합이 개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운동성 융합으로 이상되어 있던 이 비대응점 관계에 맺혀 있던 결상된 위치를 정상 대응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것도 하나로 합칠 수 있겠다. 양안시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못 합치면은 복시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 안이 이상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알을 돌리는 이 운동성 융합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안시의 어떤 그 생리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실 때 대응점, 그리고 비대응점, 그리고 대응점 관계에 맺히면 정상 대응, 그죠? 그리고 비대응점 관계에 맺히게 되면 이상 대응, 요렇게 이제 그런 관계로 이제 맺어지겠다 보시면 되겠고, 비대응점 관계에 결상이 된 경우에는 복시가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하시고 뒤쪽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안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 단계,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양안시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안시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양안에 이렇게 이제 영상, 어떤 사물을 볼 때 각각 영상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영상이 따로따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안, 동시시라고 얘기를 해요. 양안 동시. 교대로 들어오면 안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안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사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복시가 발생을 하고, 그죠? 그러면은 복시 때문에 너무 싫으니까 어떤 문제 안쪽에 있는 상을 억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사람은 한눈을 아예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양안시가 안 되는 거죠. 억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참고로 어떤 예가 있냐면 부등시라고 양안의 시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보통 부등시를 정의를 할 때는 양안의 굴절력 차가 2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는 눈을 부등시라고 정의를 하는데, 심한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기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시력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그럼 한쪽 눈은 엄청 선명하게 보이지만 다른 쪽 눈은 흐려가지고 두 눈의 어떤 시력적인 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 봤었을 때 이 영상의 선명도도 다르거니와, 보통 이런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는 쪽 눈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의 시력이 1.0이다. 왼쪽 눈의 시력이 0.1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멀리 볼 때는 이 잘 보이는 쪽 눈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왼쪽 눈 거의 억제에 가깝게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양안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계, 양안 동시시라고 했었을 때는 양안에 들어오는 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억제가 없어야 된다. 두 눈이 비슷한 정도의 어떤 시력적인 질을 가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 들어왔어요. 각각 제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합쳐야 되겠죠. 그죠? 자, 그게 바로 융합, 다른 말로 융상이라고도 하고 퓨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좌우 안에 만들어진 시야 내의 물체의 두 개의 상을 하나로 합쳐보기 위한 주요 기능.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합쳤다라고 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 단일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융합을 설명할 때는 융합, 융상, 단일시, 그리고 퓨전 이렇게 다 이제 불려지니까 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융합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이 종류 감각성 융합과 운동성 융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양 안에 맺어지는 이 결상된 정보가 서로 대응점 관계의 결상이 됐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로 합쳐지겠죠. 정상 대응이 돼서. 그때는 감각성 융합만 작동을 해요. 감각성 융합만. 근데 아까 봤지만 비대응점 관계의 결상이 됐는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누나를 조금 돌려가지고 정상 대응 관계로, 그러니까 대응점 관계로 상의 위치를 갖다가 조금 변화를 시켜서 정상 대응이 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안구 운동을 이용한 운동성 융합이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성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응점 관계에 결상되지 않은 이 결상 정보를 이제 대응점 관계로 옮겨놓기 위한 안구 운동과 관련한 융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도와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운동성 융합이고, 자, 운동성 융합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안구 운동과 관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을 돌리실 수 있잖아요. 위 아래로도 돌릴 수 있고, 양 옆으로도 돌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눈알은 이 주변에 이제 근육들이 이 눈알을 잡고 있겠죠. 근데 근육들 역시 사람마다 이 근육이 발달한 정도는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몸도 보면은 되게 이렇게 근육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뭐 조금 더 원하고자 운동을 하면은 근육도 더 이렇게 튼튼하게 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눈알도 마찬가지거든요. 눈알에 있는 아주 이 섬세한 이 근육들도 다 이제 눈알을 돌리기 위해서 위, 아래, 양 옆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있는 근육들인데, 이 근육들의 힘은 사람마다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평균값은 있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또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질 수 있는 이 융합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눈알을 양 옆으로 돌리는 거를 생각해 보시고 위 아래로 이렇게 돌리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돌릴 수 있는 수평과 수직의 융합력의 어떤 그 폭은 어디가 더 큰 것 같으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이 눈알을 움직일 수 있으시는 것 같으세요? 한번 눈알을 한번 보시죠.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양 옆으로 좌우로 돌리는 그 눈알 운동 그 폭이 훨씬 더 크실 거예요. 수평 방향이 운동성 융합력이 큽니다. 훨씬 더. 반면에 수직 같은 경우에 운동성 융합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수평 방향에서 내사나 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보정할 수 있는 수평 융합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수직 방향 같은 경우는 이걸 보정할 수 있는 힘 자체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보정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보통은 수직 방향에 어떤 안이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처방을 바로 해버리죠. 프리즘 처방을 갖다 바로 해가지고 해야지만이 이제 어떤 피로감을 덜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자, 눈알을 돌리는 힘이 이제 운동성 융합력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좀 전에 살펴봤지만 수평이랑 수직을 봤었을 때는 수평 방향이 눈알 돌릴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한번 느껴보셨을 거고, 수치적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수평 방향도 보게 되면 눈을 안으로 모으는 힘하고 눈을 밖으로 벌리는 이제 눈 모음 그리고 눈 벌림 폭죽 계산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쪽이 더 큰 것 같으세요? 눈을 모으는 게 훨씬 더 크죠.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 폭주성 융합력은 한 12에서 15프리즘 가량 되고요. 반면에 계산 한 6에서 8프리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정을 할 때도 만약에 외사가 있는 경우에는 눈을 안으로 모을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교정하기가 편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내사가 있는 경우에는 벌리는 힘 자체가 그게 이제 운동성 융합력 자체가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적다 보니까 조금 요거보다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교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눈을 모으는 힘은 한 12에서 15프리즘 정도, 그리고 눈을 벌리는 힘 한 6에서 8프리즘 정도, 요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운동성 융합력을 가지고 있고, 자, 수직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수평 같은 경우엔 지금 이제 12에서 15, 6에서 8, 요 다 더한 범위가 수평 방향에서의 이 운동성 융합력이잖아요. 근데 요거과는 비교가 되게 수직 같은 경우에는 끼케야 3에서 6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어떤 비대형적 관계에 있어서 결상이 됐었을 때 이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수직 방향의 운동성 융합력이 너무 작다 보니까 교정하기가 힘들고 굉장히 안정 피로감도 큰 거죠.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교정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걸 다 쓰면 눈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피로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직 방향 같은 경우에는 안이 이상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 프리즘 처방을 해서 그런 피로감을 덜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융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융합이라는 것은 각각의 눈에서 들어온 그 영상 정보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융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융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감각성 융합과 운동성 융합이 있는데, 이 감각성 융합 같은 경우에는 망막에 있어서 대응점 관계의 결상이 됐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오직 감각성 융합만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치게 되는 감각성 융합만 작동을 하고, 비대응점 관계의 결상이 됐다라고 한 경우에 반드시 복시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 안구 운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응점 관계로 그 결상 위치를 갖다 옮겨서 정상 대응 관계로 만들게 되면 하나의 상으로 융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안구 운동을 이용한 운동성 융합력이 같이 이렇게 보완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성 융합력의 어떤 비를 갖다가 비교해보면 수평이랑 수직을 비교했었을 땐 수평 방향이 그 운동성 융합, 눈알을 돌릴 수 있는 힘이 현저하게 크고요. 수직 방향은 좀 작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평 방향에 있어서도 눈을 모을 수 있는 운동성 융합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양안 동일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되고 나면은 융합이 일어날 거고, 그러고 나면 세 번째 완성 단계인 이제 입체시가 일어나는 거죠. 입체시. 그래서 양안시의 최고 단계, 그죠? 최고 단계인 입체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입체시라고 하면은 이제 거리 감각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게 안 돼서 양안시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제 거리감이 안 느껴지는 거죠. 한번 쉽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두 눈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필 있으시면, 연필 같은 거 있으시면, 연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손가락 이렇게 있으시면은 끝과 끝을 두 눈을 다 사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두 개를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 눈만 이렇게 뜨고 이 두 개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이용했었을 때 어떤 입체가 이런 거구나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신 어떤 테스트니까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안시의 성립 3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